안녕하세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인재개발원의 교수 홍성민입니다. 자, 요번에는 전기 자격증 공부를 위한 전기생 기초 2편에 대한 시간인데요. 앞 시간에 우리가 전압과 전류에 대한 거, 뭐 기본적인 기호, 단위, 개념, 요것과 전류와 직류하고 교류에 대해서 이제 봤으면은요. 우리 앞 시간에 살짝 언급했던 저항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업 듣기 전에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전기 가장 기본적인 요소.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전류랑 전압은 이제 봤고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저항에 대해서 보는데,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 크기 정도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앞 시간에 들어봤어요. 그럼 이 저항은 일단 약속되어 있는 기본 기호는 R입니다. 그리고 단위는요, 말발굽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써주는데, 자, 읽을 때 우리가 옴이라고 읽어요. 옴. 자, 그럼 얘는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 성질의 크기 정도를 나타내요. 근데 이거 하나 더. 자, 우리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거에 전류가 흐르면은요, 기본적으로 일단 열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열이 발생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열이 발생하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전류라고 하는 게 원자들이 있을 때, 자,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동에 가는데, 따지고 보면 이런 사이를 비집고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사이를 막 비집고 갑니다. 그럼 가면서 자꾸 빡빡 부딪히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손바닥을 자꾸 빡빡 때리게 되면은 우리 손 어떻게 돼요? 예, 설마 아픈 거 물어보지는 않겠죠. 그죠? 아픈 거 말고 열 나죠? 그런 개념으로 저항의 전류가 그러면은 열이 발생한다라고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거, 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어떤 도체 전선이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물질은 그 물질만의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똑같은 굵기의 구리 전선과 자, 철 전선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구리하고 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리하고 철 얘네한테 내가 각각 전류를 흘렸을 때, 자, 누가 더 전류가 잘 흐를 것 같나요? 예, 좀 아시는 분들은 다 구리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구리가 전류가 더 잘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철은 전류를 방해하는 저항이 크다는 얘기죠. 그게 또 무슨 얘기냐? 물질에 따라서 이 저항의 크기 정도가 다 다르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그 물질만의 고유적으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 크기 정도를 우리가 바로 고유저항이라고 불러줘요. 고유저항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제 고유저항이 있는데 여기 쓸 때 보시면은요, 자, 요렇게 썼는데 이거를 우리가 읽을 때 로우라고 읽어요. 로우. 근데 자, 이름은 로우가 아닙니다. 이름은 고유저항이고요. 별명이 로우구나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이제 지나가려는 이 전선에 단면적이 있다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전류를 차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차가 지나가는데 얘가 지금 100대가 지나가야 돼요. 근데 100대가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얘가 왕복 1차선인 경우하고 왕복 200차선인 경우하고 누가 더 가기 수월하겠어요? 200차선이겠죠. 이 면적은, 자,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잘 흐릅니다. 다시 말해서 저항은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은 저항하고요. 약간 반비례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전류가 흐르려고 하는 이 도체의 길이가 있다 볼게요. 그럼 여러분, 얘가 지나가는데, 자, 1m 갈 때하고 100m 갈 때하고 뭐가 더 힘들겠어요? 당연히 100m겠죠. 자,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도 같이 커지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길이 Lm에 단면적 Am 제곱에 고유저항 로우인 어떤 이런 물질이 있는데 얘에 대해서 그 저항을 구해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구하기 전에 각각의 요소들과 저항에 대한 관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항은요. 자, 얘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의 고유 저항, 얘가 크면 클수록 전체적으로 저항도 커지고요. 고유 저항이 작을수록 전체적으로 저항도 작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저항과 고유 저항은 서로 비례 관계예요. 이게 비례 표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저항이 지나가려고 하는 이 길의 길이 길면 길수록 가기도 힘들다고 했었죠. 그죠? 그만큼 자,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항하고 길이는 서로 자, 비례 관계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전류가 흐르는데 이 단면적 얘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흐르기 좋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다시 말해서 자, 단면적이 크면은 전류가 커진다. 거꾸로 말해서 저항은 작아집니다. 저항하고 단면적은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요게 반비례 표시입니다. 이렇게 분수로 역수로 표시한 게 이게 반비례 표시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관계를 정리해 보자면 자, 이 물질의 전체적인 저항은 이 저항은요.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며 얘가 갖고 있는 고유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다 해서 요게 저항을 구하는 가장 기본 개념식입니다. 이게 저항을 구하는 가장 기본 개념식인데 기능사 같은 자격증에서는요. 이 기본 개념식 갖고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너무나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관계 및 이 공식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 저항에 대한 건 이제 자, 또 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자, 이런 물질 저항 R이라고 하는 크기를 갖고 있던 이런 물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다고 볼게요. 여러 개. 근데 전류가 흐르려면은 이 여러 개를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앞 시간에 왜 여러분들 전류가 흐르려면 전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완성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자, 얘네가 여러 개라면 얘네를 서로 연결을 해서 완성을 해야 됩니다. 시작과 끝을. 자, 그러면 이때 이 연결 방식이라고 하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렬 방식과 병렬 방식이 있는데 먼저 직렬 방식에 대한 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직렬. 자,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저항 R의 크기를 갖고 있는 물질이 N개, 여러 개 있다. 여러 개. 아니면 좀 복잡한 거 한 3개로 볼까요? 3개. 자, 그러면 자, 우리 단면적 A의 길이가 Lm인 자, 우리 전체적으로 저항이 R인 이런 물질이 하나가 아니라 3개가 있는데 이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건요. 전류가 흐르는 길이 하나가 되게끔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바로 직렬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직렬입니다. 그럼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을 때 여러분 얘 보시면은 자, 단면적은 여러분 다 동일하게 되죠. 단면적은 같게 됩니다. 다만 자, 여러분 얘네가 다 같은 물질일 때를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늘어나냐? 길이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 자, 3개를 직렬 연결했더니 지금 L이 3배. 자, 저항도 3배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직렬 연결은요. 길이가 늘어나는 개념이다 보니까 얘네 여러 개 연결했을 때 그 전체적인 저항은 증가하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저항을 직렬 연결했다. 그럼 직렬의 일단 기본 개념은 전류가 흐르는 길이 몇 개? 하나예요. 전류가 흐르는 길이 한 개입니다. 그래서 자, 들어갈 때의 전류의 크기랑 나올 때의 전류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전류가 일정하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항, 우리 여러 개 합친 거를 우리 합성 저항이라고 해주는데 그 합성 저항 값이 커집니다.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여러 개 직렬 연결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그 전류가 흐르려면은 일단 뭐가 또 있어야 된다고 썼죠? 전압이 있어야 된다고 썼죠. 얘한테 이제 우리가 한쪽은 플러스 극, 한쪽은 마이너스 극의 전압 차를 줘요. 전압을 줍니다. 전이차 전압을 줍니다. 이때 이 전압이 이렇게 직렬 연결해 보면 얘네들을 각각 나눠 먹게 돼요. 다시 말해서 전압이 분배가 되는데 자, 저항의 크기에 비례해서 전압이 분배가 됩니다. 요거 좀 개념이 좀 잘 안 잡혀요. 그럼 잠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전류가 흐르려면 조금 전에 자, 전위가 높은 플러스 극과 낮은 마이너스 극을 가해야 되고 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럼 요거를 자, 우리 자, 세로로 돌려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한쪽은 플러스 극이고 한쪽은 마이너스 극이 돼요. 이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이 차이, 이걸 전위차 전압이라고 한다고 썼죠. 그죠? 그러면 이때 똑같은 크기의 저항 3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전압이 전위차, 높이차라고 했었죠? 이 높이를 자, 각각 나눠 먹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저항이 똑같은 게 3개가 있다면 전체 전압을
3분의 1토막씩 자 이렇게 나눠 먹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주냐? 전압이 분배됐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전압의 분배는 항상 저항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저항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선생님 왜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전압이 있고요. 전류가 있고 저항이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저항을 앞 시간에 우리 혈관에 들어가 있는 콜레스테롤 기름덩어리라고 보라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 내 혈관에 기름이 많이 끼면 낄수록 우리 뭐예요? 혈압이 상승하죠. 자 혈압이 바로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기름이 많을수록 혈압이 상승하듯이 저항이 커지면 전압도 커지는 거다. 그럼 저항이 큰 쪽에 전압이 많이 분배되고 저항이 작은 쪽에 전압이 조금 분배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 직렬 연결에 대해서 봤고 이어서 우리 또 다른 연결 방식 바로 병렬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병렬이 자 어떤 개념인지 보겠는데 일단 저항이 N개 역시 그냥 3개로 가볼까요? 똑같은 크기의 저항을 갖고 있는 물질 3개를 제가 병렬 연결한다라고 한번 보겠는데 병렬은 뭐냐면은 앞에서 여러분들 직렬은 전류가 흐르는 길이 1개라고 했었죠. 병렬은요. 자, 이 개수만큼 여러 개 전류가 흐르는 길을 자, 나누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는 길을 여러 개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단면적 A에 길이가 1m인 어떤 저항을 갖고 있던 물질이 있는데 얘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게 직렬. 그렇게 안 하고 얘 밑으로 이어서 붙여가는 게 바로 병렬의 개념입니다. 이게 병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는 보시면은요. 시작과 끝을 봤을 때 길이는 안 변해요. 하지만 지금 뭐가 늘어나고 있어요? 단면적이 늘어나죠. 단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병렬 접속했을 때 단면적이 커지는 개념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항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했을 때 그 전체적인 저항, 합성 저항 값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일단 병렬, 전류가 흐르는 길이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개. 2개 병렬하면 2개, 3개 병렬하면 3개, 10개 병렬하면 10개. 이렇게 여러 개 나뉘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류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전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일정하냐? 전압이 일정합니다. 전압이 일정합니다. 왜요? 여러분, 시작과 끝이 있어요. 우리 시작하는 극에 이제 우리 시작하는 쪽에 플러스 극에 전압을 가하고 자, 끝나는 쪽에 이제 마이너스 극에 전압을 가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근데 이거를 돌려서 볼게요. 돌려서 보면 자, 우리 자, 이렇게 세로로 돼 있을 때 얘 시작하고 끝나는 거. 자, 여기에 이 높이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죠. 우리 전압은 높이차, 전이차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렬 연결하면 높이는 바뀌지 않는 개념, 길이가 바뀌지 않다 보니까 자, 전압이 일정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합성 저항값은 아까 단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그 합성 저항값은 작아지는 개념이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류가 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이제 쪼개지는 거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쪼개진다. 바로 전류가 분배가 됩니다. 분배. 왜요? 자, 이거 한번 봐볼게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압을 가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자, 얘네 병렬 연결하기 전에 처음에 들어오는 전류가 있다고 볼게요. 그런데 얘 병렬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는 길이 자, 여러 갈래 이렇게 나뉜다고 했었죠. 그럼 그만큼 이 각각의 하나만 보면 전류 크기가 뭐겠어요? 줄어들겠죠. 전류가 분배가 된 겁니다. 만약에 얘네가 똑같은 크기의 저항이었다면 자, 3분의 1씩 나뉘어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예를 든 건 똑같은 크기고요. 저항이 만약에 얘가 크다. 그러면 여긴 전류가 작아지겠고요. 여긴 저항이 작다. 그럼 여기는 전류가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보이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직렬하고 병렬하면서 제가 자, 전압 분배랑 그 다음에 전류 분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이 전기 자격증에 대한 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수식적으로 좀 제대로 배우시게 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 생기초 개념만 잡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합성저항 구하는 것도요. 원래 방식이 있고 계산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기 자격증 공부 본 내용 때 하시는 거고 지금은 뭐만 하냐? 생 기초니까 자 개념만 잡고 자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이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전기 자격증 공부하면서 진짜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 잘 정리하고 내용들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전기 자격증 공부를 위한 자, 생 기초. 자, 우리 그 두 번째 시간에서 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전압도 봤고 전류도 봤고 저항까지 해서 전기 가장 기본적인 요소 3요소에 대한 것들을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